명나라 궁궐에서 후궁으로 팔려간 소녀들의 평균 생존 기간은 단 13년이었습니다. 12세에 은 한 자루에 팔려가서 25세면 죽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들 중 90% 이상이 황제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굶어 죽거나 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한 시골 마을에 검은 오칠 마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남자가 내렸고 소녀 하나를 가축처럼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입을 벌려 이를 확인하고 발 크기를 재고 피부에 흠집이 있는지 살폈죠. 당시 황실 후궁 선발관들은 전국을 돌며 이런 식으로 소녀들을 사들였습니다. 가격은 은 한 자루 가난한 농가에겐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부모들은 울면서도 은을 받았고 딸은 그렇게 궁궐로 실려갔습니다.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마차 안에서 소녀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궁궐에서 고문당해 죽는다는 이야기,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 그냥 사라진다는 이야기를요. 며칠을 달려 도착한 곳은 금지된 도성, 자금성이었습니다. 피처럼 붉은 거대한 문 앞에서 첫 번째 관문이 시작됐어요. 환관들이 소녀들을 줄 세우고 하나하나 검사했죠. 그런데 이 검사가 정말 잔인했습니다. 모든 옷을 벗기고 온몸을 샅샅이 살폈거든요. 피부에 점이 있으면 탈락, 코가 조금만 비뚤어져도 탈락, 목소리가 거슬리면 탈락이었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100명이 들어와서 실제로 후궁이 되는 건 10명에서 15명 정도였다고 해요. 전족이 뭔지 아시나요? 발가락뼈를 일부러 부러뜨려서 발을 연꽃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했냐고요? 당시 중국에서는 작고 뾰족한 발이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여겨졌거든요. 황제가 보기 좋게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을 원했던 거죠. 과정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강제로 접어서 천으로 꽁꽁 묶었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소녀들은 밤새 비명을 질렀습니다. 감염으로 죽는 경우도 많았죠. 살아남아도 평생 고통 속에서 걸어야 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뼛속에 칼을 박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거든요. 검사를 통과한 소녀들은 후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후궁이라고 다 같은 후궁이 아니었어요. 명나라 시대 후궁 제도는 엄격한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맨 위는 황후, 그 아래 귀비, 그 아래 빈, 그 아래 첩, 그리고 맨 밑바닥에 신참 후궁들이 있었죠. 12세에 들어온 소녀들은 당연히 맨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일은 뭐였을까요? 황제를 모시는 게 아니었어요. 고위 후궁들의 노예였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바닥을 닦고 차를 끓이고 빨래를 하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대나무 막대기로 손가락을 맞거나 벽장에 갇혀 하루 종일 굶었어요. 한 역사 기록에는 차를 너무 뜨겁게 따랐다는 이유로 손바닥에 인두를 대는 벌을 받은 후궁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황제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기서 진짜 권력 게임이 시작됩니다. 후궁들은 서로를 죽이는 경쟁을 벌였어요. 왜냐하면 황제의 총애를 받아 아들을 낳는 게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거든요. 아들을 낳으면 지위가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면 더 이상 구박받지 않고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궁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했어요. 라이벌을 모함하는 건 기본이었죠. 귀족의 물건을 훔쳤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황제를 저주했다고 누명을 씌우거나 심지어 음식에 독을 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기록에는 경쟁 후궁의 침대에 바늘을 숨겨놓았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잠들다가 바늘에 찔리면 비명을 지르게 되고 그러면 황제가 싫어해서 총애를 잃는다는 계산이었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환관들이었습니다. 환관들은 궁궐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어요. 후궁들을 감시하고 규칙을 집행하고 때로는 처형도 직접 했죠. 환관들에게 잘 보이려면 뇌물을 줘야 했는데 신참 후궁들은 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몸을 바쳤어요. 환관들은 거세됐지만 권력욕은 살아있었고 어린 후궁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운이 좋아서 황제를 만난다고 칩시다. 행복한 일일까요? 천만에요. 황제를 만나는 밤도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기쁘게 하지 못하면 다시는 부를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시 부르지 않으면 영원히 밑바닥 생활이에요. 그래서 후궁들은 온갖 기술을 배웠습니다. 춤, 노래,
악기, 시, 그리고 침실 기술까지요. 역사 기록에는 전문 훈련관들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늙은 후궁들이나 환관들이 어린 소녀들에게 황제를 모시는 법을 가르쳤죠. 실수하면 매를 맞았고 제대로 못하면 밥을 굶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소녀들이 황제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끝낼 수 있었으니까요. 황제의 침소로 가는 방법도 기구했습니다. 후궁은 걸어갈 수 없었어요. 전족 때문이기도 했지만 규칙 자체가 그랬거든요. 가마를 타고 옮겨졌는데 그 가마가 마치 관 같았다고 합니다. 비단 커튼으로 완전히 가려져서 밖이 보이지 않았죠. 환관들이 메고 가면서 궁궐의 복잡한 길을 지나갔어요. 도착하면 문이 열렸고 후궁은 무릎을 꿇고 기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황제 앞에서 일어서는 건 불경죄였거든요. 그렇게 기어가서 황제 발치에 엎드려 인사했죠. 황제가 허락해야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결과가 후궁의 운명을 결정했어요. 황제가 만족했다면 다시 부를 수도 있고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은 임신이었습니다. 임신하면 모든 게 바뀌었어요. 특히 아들을 임신하면요. 아들은 후계자가 될 수 있었고 아들을 낳은 후궁은 지위가 급상승했습니다. 밑바닥 후궁에서 빈이나 귀비로 올라갈 수 있었죠. 그러면 더 이상 바닥을 닦지 않아도 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방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됐어요. 임신한 후궁은 다른 후궁들의 최우선 제거 대상이 됐거든요. 특히 이미 아들이 있는 고위 후궁들은 새로운 아들이 태어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위 계승 경쟁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온갖 수단으로 임신한 후궁을 공격했어요. 가장 흔한 방법은 독살이었습니다. 음식에 몰래 유산을 일으키는 약초를 넣는 거죠. 당시에는 홍화라는 식물을 많이 썼다고 해요. 소량으로도 유산을 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임신한 후궁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녀가 가져오는 음식도, 동료 후궁이 주는 선물도, 심지어 환관이 권하는 약도요. 모든 게 독일 수 있었죠. 한 역사 기록에는 임신 7개월의 후궁이 갑자기 죽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베개에 수은을 넣었다고 합니다. 수은 증기를 오래 마시면 유산되고 결국 죽거든요. 그 후궁은 매일 밤 그 베개를 베고 잤던 거예요. 누가 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죠. 독 말고도 방법은 많았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려 황제의 미움을 사게 만들거나 반역죄로 몰아서 처형시키거나 일부러 계단에서 밀어 유산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더 교묘한 방법도 있었는데 황제의 어머니를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황제의 어머니, 즉 태후는 궁궐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어요. 태후에게 잘 보이면 살 수 있었고 미움받으면 죽었죠. 고위 후궁들은 태후에게 뇌물을 바치고 로비를 해서 임신한 후궁을 제거했습니다. 태후가 한마디만 하면 그 후궁은 끝이었어요. 주술을 했다느니 황제를 저주했다느니 하는 누명을 씌워서 처형시켰죠. 역사 기록에는 한 해에 임신한 후궁 5명 중 3명이 출산 전에 죽었다는 통계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무사히 낳으면 안전할까요? 아니요.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도 표적이 됐거든요. 어린 왕자를 죽이는 건 후궁 암투의 핵심이었어요.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유모를 매수해서 모유에 독을 타게 하거나 아기 침대에 뱀이나 전갈을 넣거나 병에 걸리게 해서 치료를 방해하는 식이었죠. 한 기록에는 생후 6개월 왕자가 갑자기 죽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건 담요에 비소가루를 뿌렸다는 겁니다. 아기가 담요를 만지고 손을 빨면서 조금씩 중독된 거예요. 범인은 찾지 못했죠. 그래서 아들을 낳은 후궁들은 밤낮으로 아기를 지켰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기가 먹는 모든 걸 직접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심했어요. 편집증에 걸려서 미쳐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황제 자신도 후궁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어요. 기분이 나쁘면 그냥 죽였습니다. 한 명나라 황제는 후궁이 자기를 제대로 못 모셨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목을 쳤다고 해요. 다른 후궁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감히 비명도 지르지 못했죠. 또 어떤 황제는 술에 취해서 후궁을 강물에 던져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후궁은 황제의 소유물이었고 소유물을 어떻게 하든 황제 마음이었거든요. 법적으로도 황제가 후궁을 죽이는 건 범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후궁들은 항상 긴장했습니다. 언제 황제의 기분이 틀어져서 자기가 죽을지 모르니까요.
시간이 흘러 후궁이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황제의 총애를 잃은 후궁들의 운명은 비참했습니다. 20대 중반만 넘어도 새로운 어린 후궁들에게 밀려났어요. 황제는 항상 새롭고 어린 여자를 원했거든요. 그러면 늙은 후궁들은 뭘 했냐고요? 궁궐 구석에서 썩어갔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병들어도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천천히 죽어갔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황제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명나라 초기에는 순장 제도가 있었거든요. 황제가 죽으면 총애받지 못한 후궁들을 함께 묻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요. 한 기록에는 한 황제가 죽었을 때 46명의 후궁이 순장됐다고 나와요. 이들은 나이가 15세에서 25세 사이였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서 황제를 한 번도 못 만난 후궁들도 있었죠. 그런데도 죽어야 했어요. 황제의 소유물이었으니까요. 후궁들은 순장 날짜를 알면 미리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고통 없이 죽기 위해서요. 환관들이 24시간 감시했지만 그래도 몰래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식량 부족도 심각했습니다. 후궁이 너무 많으면 먹여 살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숙청이 있었어요. 명목은 다양했습니다. 나이가 많다, 병들었다, 황제에게 선택받지 못했다 등등이요. 숙청 대상이 된 후궁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 밖으로 쫓겨나거나 죽었습니다. 쫓겨난 후궁들은 사실상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전족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기술도 없고 갈 곳도 없었거든요. 대부분 거지가 되거나 기방으로 팔려갔죠. 한 기록에는 한 해에 300명이 넘는 후궁이 궁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거리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어요. 결국 12세의 은 한 자루에 팔려온 그 소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25세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20%도 안 됐습니다. 대부분은 병으로 죽거나 경쟁에서 밀려 굶어 죽거나 살해당했어요. 운 좋게 살아남아도 몸은 이미 망가졌죠. 전족으로 인한 평생 고통, 영양실조, 학대의 후유증, 정신적 트라우마까지요. 그나마 아들을 낳아서 높은 지위에 오른 극소수만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언제 다른 후궁의 칼날에 쓰러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요. 화려해 보이는 비단옷과 금빛 궁궐 뒤에는 이런 참혹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후궁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냥 느리게 죽어가는 지옥이었죠. 명나라 후궁 제도는 1644년 명나라가 멸망하면서 끝났지만 비슷한 제도는 1911년 청나라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약 500년 동안 수만 명의 소녀들이 이런 삶을 살다 죽어갔죠.